퇴직 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더 이상 새벽에 눈치 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압박도 회식도 보고서도 벗어났다. 맞습니다. 퇴직은 분명 일종의 해방입니다. 수십 년간 정해진 틀 안에서 달려온 삶에서 비로소 벗어난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라는 말 속엔 생각보다 많은 공백과 낯설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누구와 약속한 것도 없고 기다리는 전화도 처리할 이메일도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가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TV를 보는데 재미가 없고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뭐 한 게 없어요. 이런 말들에는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사람의 무기력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를 가든 가족을 챙기든 매일매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그 일이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돈을 생각하지만 사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경제력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입니다. 즉, 시간을 채워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일할 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그 여백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어떤 날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무 성취도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꿈이나 거창한 인생 계획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구조,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을 움직이고 하루가 스스로의 리듬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 속에서 자존감과 건강 그리고 정체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결국 루틴은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그리고 삶을 다시 중심으로 되돌리는 기초 체력 같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맑고 안정된 상태에 가까운 시간이죠. 밤새 잠을 자며 쌓인 피로가 회복되고 머리는 비교적 가볍고 몸도 아직 무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퇴직을 했다고 해도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시간은 루틴의 시작점이자 나 자신을 하루로 이끌어내는 알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힘들다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세로토닌을 공급해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후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어보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카페까지 다녀오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 활동만으로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기분이 한결 밝아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며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신문 한 칸도 좋고 시 한 편도 좋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후 시간은 몸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의미를 만들어가는데 최적화된 구간입니다. 오전의 루틴이 리듬이라면 오후의 루틴은 목적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혹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수채화나 악기 수업, 혹은 도서관에서 듣는 철학 강의까지 비용도 저렴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좋은 선택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게 부담스럽다면 집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식물 가꾸기, 사진 정리, 글쓰기 같은 활동은 무심코 시작해도 성취감을 남겨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역할을 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 내가 시간을 들여 배운 것, 내가 집중해서 몰입했던 시간들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녁과 밤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밤에 늦게 자고 새벽까지 TV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만 해도 삶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거나 창밖을 보며 음악을 듣는 시간, 혹은 짧게라도 명상이나 호흡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국이 맛있었다는 것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감정의 정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숙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록하는 습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은 자기 관리의 뿌리입니다. 매일 쓰는 일기처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달력에 한 줄만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 앱을 이용해 오늘 좋았던 점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록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꺼내 읽으면 지나간 하루가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건 곧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루틴은 규칙이 아닙니다. 루틴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반복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직접 다시 그릴 수 있는 백지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시간표도 억지로 맞춰야 할 루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아주 드물고 귀중한 기회인 거죠. 물론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해야만 했던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는 않죠. 하지만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간에 작은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습관을 채워가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삶이 내 것이 되어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남은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과거처럼 스펙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간다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 시기의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돌보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하루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하루가 나에게 따뜻하고 편안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천천히 정리하고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여백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도전하지 못했던 꿈들,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원한 방식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라 외롭거나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고맙고 차 한 잔에 마음이 풀리고 반가운 목소리에 미소 짓는 그런 순간들, 그 모든 게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의미 있게 채워가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내 안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의 하루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